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또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까지, 우리가 수업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음, 갑신정비까지였죠. 갑신정비까지 수업을 하고, 이제 오늘 수업을 할 것이 바로 뭐냐면요. 제국주의의 침략과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말입니다. 제가 잠깐 전 시간에 수업을 했는 것 중에서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항 쪽에서 제가 다룬 거 있는데, 일본의 개항, 거기서 제가 미일 화친 조약을 빠뜨리고 넘어갔습니다. 이 미일 화친 조약이 바로 이 가나사와 조약입니다. 제가 미일수 통상조약하고 이것을 이제 합쳐가지고 이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요. 128페이지였나? 그렇습니다. 7페이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보면요. 일본의 개항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순서가 이렇습니다. 미일 화친 조약, 그리고 미일수 통상조약이 있습니다. 자, 미일 화친 조약에서는 페리 제독이 이제 일본을 강제로 개항을 시키는다고 얘기가 나왔죠. 자, 강제로 개항을 시켜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한국 개항이 이제 가장 큰 목적이었죠. 무력 시위를 해가지고 전형적인 포함 외교로, 그러니까 한포 외교를 통해서 이 일본을 개항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미일 화친 조약입니다. 자, 두 개 항구를 개항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수통상조 체결,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본론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5개 항구로 이제 늘리죠. 항구를. 그리고 영사재표권을 인정합니다. 그 취해법권이라는 게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죠. 자, 마찬가지로 불평등 조약입니다. 자, 그것만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미일 화친 조약, 그리고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이렇게 갑니다. 그걸 제가 빠뜨린 것 같아가지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과 동아시아 국제 질서입니다. 독립협회까지 했었군요. 자, 독립협회까지 했고, 자, 오늘 하는 것이 제국주의 침략인데요. 자, 이 동아시아 사회를 하다 보면요, 이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또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를 배웠지만, 어차피 한국 사회를 또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한다 하더라도요, 대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시험 칠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사 능력시험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중급을 치든 고급을 치든,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좀 더 해놓으면요, 나중에 편합니다. 그리고 역사는요, 절대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암기 잘할까요? 저 정말 못하거든요. 솔직히 연도도 제가 잘 기억은 못합니다. 연도도 기억 잘 못하고, 하지만 역사는요, 이 인과관계 흐름, 그리고 시대상 흐름, 이런 것들 알아낸다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부차적인 것이죠. 부차적인 거. 여러분들은 큰 흐름을 잡아야 돼요. 역사 공부할 때는. 뭐 요즘 TV 보면 설민석 강사에 대한 강사가 요즘 선을 넘는 녀석들인가, 그거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 좀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다른 예능 보시지 말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각설하고요.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몇 부이고? 4부이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138페이지부터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청일의 대립과 동학농민운동. 자, 중단원 제목을 제가 적었습니다. 대단한 제목은
여러분들이 그냥 봐주시고요. 자, 그 중단원의 내용이 청일이 대립과 동학 노민운동. 이 청일이 대립을 했다면은 어디를 두고 대립했다는 얘기겠어요? 조선이죠. 우리나라를 두고 대립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립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조선을 둘러싼 청일의 대립. 자, 청나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청은요,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청은 조선에 더 많은 간섭을 합니다. 자, 대원군 잡아갔죠. 대원군 잡아가가지고 우리나라 정치 주도를 완전히 마비시켜 버립니다. 정치를 마비시켜 놓고 난 다음에 오만 때만 간섭을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고 간섭을 하는 거죠. 조선이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 간섭을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지도해주겠다. 너희들이 지도하겠다. 코치하겠다. 자, 그래서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 내정 간섭을 합니다. 자, 고문 한 명을 보냅니다. 조선 조정에. 누굽니까? 멜렌도르프죠. 멜렌도르프를 보내가지고 조선 조정에 많은 간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멜렌도르프는 뭐 여러분들 한국사에서도 들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대다수는 잘 모를 겁니다. 자, 고문을 임명해가지고 간섭을 대놓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직까지는 청보다는 이제 영향력이 크진 않았죠. 특히 갑신정대 때 김옥균 급진파로 도와줬다가 결국 청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본군이 빠지게 되고 말죠. 그래서 주도가 잠깐 뺏깁니다. 다시. 하지만 일본은요, 정치적으로는 일단 후퇴를 획득하더라도 그들의 야망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해서 경제적인 침투를 더 많이 가속화시킵니다. 자, 이제 칼을 가는 거죠. 전쟁 준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군사력 증강이라고 할까요? 군사력 증강시키고 가시는데 지원했다가 실패합니다. 군사력 증강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칼을 갈아가지고 한꺼번에 갖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단 청이 일본보다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합니다. 그리고 이모군란 이후에 청이 조선과 조교를 하나 체결하죠. 조척,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내용이 뭐예요? 조척, 수륙, 무역, 장정. 청상인들이 내지 진출권을 허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청상인들이 내지 진출권 허락한다. 자, 여러분들 이건 또 얘기하면 긴데. 자, 이제 거리지 무역이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리지 무역. 계양장에서 심리 밖으로는 못 나간다. 그래서 그 객주, 여각 등의 이 중개상인들이 무역이 아주 활발했는데, 자, 청이 이모군란 이후에 바로 조청 상민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청의 상인들이 내륙 진출을 하게 되면서요, 상권이 더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쟤들은 내주고 우리는 안 해줘? 체육 대우를 덜 먹이죠. 그래서 객주 여각 중개상인들한테 큰 타격을 갑니다. 아주 이제 이때부터는 더 꼬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 잠깐 했습니다. 이거 근데 중요한 얘기니까 한국사를 공부한다 하면 중요한 얘기니까 잠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안 논문도 가겠습니다. 자, 동안은 노무현운동을 약하면요 1894년입니다. 이거. 근데 이전부터 이제 계속 이제 몇 년, 그러니까 1890년에 들어서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1차와 2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그 녹두꽃이라 하는 그 SBS 드라마 보셨죠? 근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면 이제 여러분들 그 좀 약간 멜로적인 그런 그 멜로적인 감성 취하게 되는데, 그거는 자 역사와 멜로를 같이 섞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조정석은 연기 참 조정석이었나? 연기 참 잘하더라고요. 연기 참 잘했는데 제가 마음에 하나 안 드는 거, 왜 멜로를 가지고 역사에 넣어가지고 이거 끼워 맞춘 작하는 거죠. 참 그건 좀 별로예요. 그래서 전 정통사국도 솔직히 보다가 에이 저게 진짜인가? 아닌데 약간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게 있습니다. 전 실화로 좋아합니다. 실화. 자, 여러분들 묻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1차와 2차로 이제 봉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1차는 자, 이거는 일단 그 조정식의 그 뭡니까 이제 지방 감사를 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봉기를 일으킨 거라고 하시는 거죠. 참도 못해서 그 각종 세금을 냈다 하는 거 알죠? 만석 부셔가지고 물세를 매기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생신이라 가지고 또 생신비를 내고 이런 식으로 세금 계속 내니까 농민들이 결국 참다 못해서 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난 이제 봉기 일으킵니다. 그 1차 때 자 전주성을 점령하죠. 보고감민이라 하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자, 전주성은 바로 이 전라도 지역의 요충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고요. 특히 전주라 하는 곳은 바로 어디냐? 왕족이죠. 그러니까 이시들의 근거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주에 가보면요, 태조 이성계 모셔놓은 그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이었나? 하여튼 모르겠는데 이 전주라 하는 곳이 아주 의미가 깊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정부에서 난리 났죠. 이거 어떻게 할래? 결국 이 동농민군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해서 전주 화약을 체결하죠. 전주 화약을 체결하는데 이 와중에 이때 이 혼란 정부에서 이 전주성 점령을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하면서 청에다가 원병 요청해요. 파병 요청합니다. 파병을 요청하는데 청이 파병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텐진조약 아시죠? 자, 텐진조약 보시면은 그 갑신정변 이후에 맺은 조약인데 그 텐진조약 보시면요,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파병을 하시는 상대방이 알려라 합니다. 그리고 알리든 안 알리지 않든 그 상대국은 무조건 자동 파병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이 파병해버리죠. 꼬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초에 군대가 조선에 파병됩니다. 그 정부에서는 아차 싶었죠. 아이고야, 큰일 났다. 야들 들어오면은 전쟁 날 수도 있는데 해서 부랴부랴 이걸 이제 하는 거죠. 우리 협상 다 했다. 오지 마라. 가도 된다. 가겠습니까? 아니죠. 갈 생각 없습니다. 애초부터 이 청군이든 일본군이든 갈 생각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봉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2차 봉기에서 일본군이 제대로 이제 조선에 대해서 간섭을 시행합니다. 자,
경복궁 쳐들어옵니다. 일본군들이 경복궁 쳐들어와가지고요 무산 점거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오만때만 간섭을 하는 거죠. 너가 제대로 하겠나? 응? 너가 제대로 해가지고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가 좀 간섭을 해줄게. 우리가 코치 해줄게. 이러면서 자 이 전쟁 화약을 이게 무력화해 버려요. 그리고 군국 기무처를 설치하죠. 이제 갑오개혁으로 가는 이제 그건데 자 그 전에 이 동원농민군들이 자꾸 이제 또 이 일본군을 몰아내자고 봉기를 하니까 이 일본군이 감했겠습니까? 아, 안 되겠네. 동원농민부터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이 동원농민하고 맞짱을 붙게 되는데요. 자, 그게 바로 2차 봉기입니다. 경복궁 점령해가지고요. 자, 동원농민국 붙었는데 진압 당하고 말죠. 재봉기합니다만은 일본군이 패배합니다. 아주 비참한 패배를 합니다. 우금지 전투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거 말 그냥 이 우금지 전투라고 하는 건요 말이 좋아서 전투지 이거 전투라기보다는 거의 학살입니다. 학살 수준이에요. 자, 동원농민군도 주력은요 보병들인데 보병들은 이미 그러니까 그 대나무 죽창으로 그냥 무장해가지고 그냥 돌격입니다. 돌격. 근데 일본군들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죠. 최신의 무기로 무장했고 기관총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덕 쪽을 점령해가지고 올라오는 동원농민군들한테 그냥 갈기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죠. 올라오다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 녹두꽃 보시면 그 나오는데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거는 좀 학살이라고 봐도 좀 무방한 거예요. 좀 약간 저도 보니까 가슴이 좀 나쁘더라고요. 자, 어떤 학생이 좀 필기할 수 있는 시간 달랬습니다. 그래서 한 30초 정도 제가 비켜드릴게요. 자, 그냥 얘기하는 건데요. 화면 왼쪽 그 구석에 보시면요. 일시 정지가 있습니다. 그 일시 정지를 누르면요. 요게 정지가 되면서 그 표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안 된다 하면은 제가 이렇게 비켜줬는데 뭐 일단 참고하십시오. 자,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학농민군들이 결국 일본군에 의해서 진압당하고 결국 이제 일본은 무서울 것이 없죠. 근데 그것을 걸리적거리는 군대가 있습니다. 청군입니다. 청군. 그래서 이 청군과 어차피 대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군은. 왜? 조선을 차지하려면은 청을 무조건 몰아내야 됩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전투가 되겠죠. 일본은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힘을 키우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청일전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전 94년인가? 94년에 발발했습니다. 95년에 끝났습니다. 자, 이거 그냥 뭐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일본군이 그냥 대승합니다. 접전도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냥 대승합니다. 자, 근데 뭐 과정 때 좀 중요하니까 얘기할게요. 자, 발발합니다. 일본이 먼저 어떻게 해요? 한 방 때립니다. 어디서? 풍도 앞바다에서. 인천이라 가된다, 여기가. 선제 공격을 한다 딱 했는데 청이 제대로 맞았죠. 그래서 이 청군들이 이때부터 이제 전쟁이 임하는데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자, 전개를 하면요. 평양 전투에서 일본이 승리하죠. 이 열세를 몰아서 어디까지 가느냐? 중국 본토까지 갑니다. 요동반도와 산동반도까지 일본이 잠시 점령합니다. 중국의 청해도 무적 해군이 있었습니다. 북양함대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 북양함대의 이제 제독이 누구냐? 이홍장인데 이홍장이 이끌던 이 북양함대하고 진국번이 이끌던 해군하고 이게 반목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 해군은 이 일본이라는 이 적을 놔두고 단합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자기들끼리 분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양함대가 괴멸당하게 당합니다. 청의 주력 함대였죠. 주력 이제 군대였고 이 북양함대가 전멸당하고 난 다음부터요. 청은 결국 이 주도권 완전 뺏기게 돼요. 자, 이제 요동, 산동반도 같이 이제 일부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 게임이 거의 끝나는 수준까지 가버려요. 창피하죠. 청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본한테 지본적이 없는데 임진왜란 이후로 계속 이제 이런 겪으니까 결국 항복했습니다. 자, 결과 중요하죠. 자, 무슨 조약 체결합니까? 항복했으면은 문서를 좀 남겨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 신문의 새끼 조약 체결합니다. 한문 조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문의 새끼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문의 새끼 조약 1895년입니다. 24부이네. 자, 주요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 완전히 이제부터 끝! 그리고 전쟁을 했으면요, 이기든 지든 간에 피해가 있습니다.
어떤 쪽은 피해가 있어요. 왜? 죽는 건 못 피하거든요. 병사로 죽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든 간에. 그래서 일본은 여기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죠. 엄청난 배상금 몰립니다. 청에다가. 그리고 자, 딴거 내놔라 하죠. 타이완, 그리고 라오둥반도로 가는데 요동반도입니다.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가겠다. 일본에서는 아주 이제 들떴습니다. 와, 우리가 이제 메이지 유신이 성공해가지고 근대를 이렇게 하면서 힘을 키우니까 이제 결국은 군사력까지 강해지게 되고 청도 제압했다. 자,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중국 진출이다. 자, 하고 있습니다. 준비했다, 준비. 자, 가자, 자, 가가지고 중국 대를 다 점령하자. 이런 이제 생각에 빠져 있는데 여기 초를 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옆에 안 나오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결국은 변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제 청이 중심이 아닙니다. 청은 이미 일본이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에요. 조공체제 무너지겠죠.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이제 딱 나오는 거죠. 제국주의에 따른 이제 질서가 딱 마련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걸로 인해서요, 대한제국과 청이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또 체결합니다. 한청 수호 통상조약 체결하는데요. 이때 대한제국 이제 고종이 선포하고 난 이후죠. 그래서 하고 일본이 이제는 절대적인 동아시아의 강자로 이제 올라옵니다. 동아시아의 강자를 했습니다. 동아시아 강자라고 했지 제국주의 강자라고는 안 했습니다. 자, 이거 정리해 주시고요. 자, 동아시아 국제 질서는 변화했다. 조군 질서 무너졌습니다. 아니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때부터는. 자, 자, 메모해 주세요. 아, 되네. 요거 이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국제질서는 바로 조공체제입니다. 알겠어요? 조공체제, 청의 중국 중심이었던 그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청의 진영으로요. 자, 일시정지 있으면 일시정지 누르시고요. 그게 없으면은 제가 좀 더 비켜줘야 되겠네. 됐습니까? 수업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는 일본은 무수할 거 없어요. 중국을 무너뜨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한번 뻗어보자, 진출해보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조선뿐만 아니고 이제 중국까지도 먹겠다는 이제 일본의 야욕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군사를 증강되는 거죠. 제국주의로서 이제 일원이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유럽의 강국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냥 강자라고 하기에는 아직 아니죠. 이제 떠오르는 신일 뿐입니다. 이거 가만 보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구경을 다 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자, 중국 대륙에도요, 이 유럽 여러 국가들이 이미 진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처지라고 하던데, 저게, 그러니까 이미 요동반도 쪽에는 자, 이 여러 나라들이 일단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자, 특히 러시아 같은 나라가 있는데요. 이 러시아는요, 이 남하 정책을 항상 추진하고 있던 나라였어요. 근데 가만 봤어요. 이 청에서 이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일본 이겨가지고 요동반도까지 차지하려고 하니까, 자, 러시아가 두 나라를 끌어들이죠. 자, 어느 나라를 끌어들여요? 자, 러시아가 독일, 그리고 프랑스였나? 자, 러시아가 독일하고 프랑스를 끌어들입니다. 해가지고, 자, 뭐 합니까? 이 세 나라가 원래 중국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 그리고 이 요동반도 같은 경우는 독일이 이미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들어올라 하니까, 이것 봐라. 신춘내기가 들어와. 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싸울래? 아니면은 물러갈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해서 독일, 러시아, 프랑스 맞지? 독일, 러시아, 프랑스입니다. 예. 그래서 자, 이 러시아 주도의 이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일본이 결국은요, 한 발 빼게 됩니다. 왜? 이 나라들하고 붙기엔 아직까지 일본은 힘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었겠죠. 해서 자, 삼국간섭이 들어오게 되는데, 프랑스가 일본 압력을 갑니다. 나라는 압박하죠. 일본은 이길 수 없어요. 이걸 가만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굽니까? 명성황후야, 명성황후. 이 명성황후가 이걸 보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힘이 세네. 어떻게 해요? 이거 러시아를 이용해야 되겠다. 하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죠. 우리나라 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 러시아와 아주 친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일본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저것 봐라. 하는 거죠. 무슨 일 터지죠, 나중에? 을미사비 터지죠. 왜? 명성황후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제 조선에 대한 내전 가서 못 한다는 겁니다. 왜? 러시아를 끌어들였으니까. 해서, 자, 일본은 나중에 러시아까지도 이제 타겟으로 삼게 되죠. 저것들 한번 쳐야 되겠다. 나중에 레일 지정 발생하잖아요. 자,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이제 딱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의하단으로 가겠습니다. 의하단하고, 자, 그 나머지 이제 러일의 대립, 그리고 한국 병합까지 바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이고, 적을 시간을 줄여보니까 조금 힘드네. 자, 바로 이제 의연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의연안 운동은요, 앞서서 얘기했던 양모 운동하고 변법정하고는 또 다른 운동입니다. 자, 태평적 운동은 밑으로부터 운동이죠. 근데 양모 운동, 변법정은 위로부터 기억 운동입니다. 자, 근데 의호단 같은 경우는 위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밑에서 한 것이죠. 배선들이. 자, 중국, 자, 4번 자, 중국 대륙은요, 이때부터 아주 이제 반식민지화로 빠지게 되죠. 이 변부차강운동 이후에 뭐라 적어놔야 돼? 중국 침략. 각종 이권 요구합니다. 이권을 하니 뭐예요? 돈과 관련된 것이죠. 뭐 자원, 그리고 아니면은 뭐 자원이나 뭐 경제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적인 권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뺏어오는 거죠. 뭐 탄광 채굴권 아니면은 뭐 철도 건설권 이런 거 다 가져옵니다. 철도 건설해서 뭐 하는 겁니까? 무역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이제 계속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계속 빌려주죠. 차관을 제공한다. 차관 제공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돈 빌려주고 뭐 한다? 빚쟁이 만든다. 완전히 경제적으로 몰락시키겠다 얘기예요. 몰락시키겠다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가만 보고 있진 않죠. 결국 반제 운동으로 번지게 됩니다. 배경을 보자면요. 자, 이제 반감이죠. 저희 그리스도교. 일꾼 침탈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일 고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재산 뺏깁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 동네에 산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산에서 철이 난다. 금이 난다. 하면 어떻게 돼요? 뺏기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 없으면 무조건 뺏기는 겁니다. 힘에 의해서. 손해겠죠. 가만히 있습니까? 반감이 생기겠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타도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부청 매장이죠. 부청 매장이 뭐냐 하면 청을 부하게 하고
태양을 멸하작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반분건 아닙니다. 청을 옹호한 것입니다. 반제운동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것을 청정부가 이용하죠. 오예, 백성들이 우리 말을 이제 듣겠다 하면서 이걸 이용해 먹겠습니다. 그러나 성공하기가 쉽지 않죠. 대항하게 되는데 실패합니다. 결과 패합니다. 또 일본까지도 엮여야 됩니다. 패배했으면 책임져야 되겠죠. 패배한 쪽에서. 그래서 배상금도 지불하게 되고요. 또 무엇을 얘기하게 됩니까? 이제 신축조계약 하는 것을 체결합니다. 결국은 또 망신거리를 제공하게 되죠. 자,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